범띠는 입춘의 문턱을 넘어 새 봄의 문을 활짝 연다. 범띠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의 절기를 품은 인목이기 때문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씨앗 속에 숨어있던 생명이 입춘의 신호와 함께 껍질을 깨고 대지 위로 뿌리를 내리고 용감히 나아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도약인 것이다. 인목은 이러한 생명의 힘찬 출발의 기운이며 마치 두 손으로 거대한 화살을 당기는 듯한 힘과 기세를 내뿜는다. 그래서 인의 한자는 두 손으로 거대한 화살인 노를 잡아당기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범띠는 입춘을 맞이하여 겨울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생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는 마치 대형 화살인 노가 활시위를 떠나 화살촉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 이처럼 범띠는 강인한 생명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입춘 거꾸로 부천나라는 속담처럼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도 범띠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봄에 싹을 틔우며 꽃을 피워갈 미래를 꿈꾼다. 범띠는 강한 기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 확고한 비전과 함께 희망에 차 있으며 이는 범띠의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범띠는 매사에 열정적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처럼 생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범띠의 이런 기세와 자신감은 마치 햇살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새싹과 같이 강인하고 씩씩한 정신력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성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범띠의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범띠에게도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꽉 막혀버린 듯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일이 중도에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될 때가 있다. 참 지독하게도 일이 안 풀리는 느낌이 들 때에는 꼭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분명 이것이 기운을 막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세상은 분명 어떠한 일이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치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고 계속 일이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일시적인 문제라면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의 문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운도 막힌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운을 되살리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날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내 삶의 신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런 것이다. 이는 신살 중에서도 육해살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렇다 할 수 있다. 육해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한자로는 6, 해칠 해를 쓰며 유객이라고도 한다. 모든 것이 멈추어 침체된다는 뜻에서 침체살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는 의미에서 상천살이라고도 한다. 자신을 비롯해 육친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근심, 사고, 가난, 이별, 질병, 죽음의 6가지의 나쁜 애군을 의미한다. 즉, 육해살이 끼면 나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들을 해롭게 하여 육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좋은 운에도 피해를 주는 흉살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갑자기 육해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은 사주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특정한 시기에 육해살이 들어오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안에 육해살 방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다. 이 육해살의 기운으로 운이 막힌 것이라면 당사자는 무조건 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에 들어가도 항상 편하지 못하고 또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웃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을 봐도 그다지 좋지 않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집안의 육해살 방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육해신과 친해져야 된다는 옛말이 있다. 육해신은 육해살 방향을 출입하는 신령한 존재로 터신 방계조상님, 수호신 도깨비 등 직계조상님과 다른 여러 신들을 말한다. 예로부터 부자가 되려면 끈기 있게 자신의 복주를 움켜쥐고 있는 육해신께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한 일이라 하였다. 육해신은 우리의 복과 운명을 좌우하며 진심을 다해 육해신께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부와 성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해살 방향을 소홀히 관리하여 육해신의 한이 서리게 되면 강력한 흉살이 작용하여 애군이 몰려올 수 있다. 나와 가까운 가족들을 오랫동안 고생시키는 6가지 불행의 그림자를 가져다주며 결국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육해신이 성공과 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운줄이고 목숨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해신의 마음을 풀고 육해살의 부정적인 기운을 소멸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놀랍게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주 한 병으로 누구나 쉽게 육해살을 푸는 아주 간단한 비방법이 존재한다. 이 비방법을 몰라 많은 돈을 들여 굿을 하거나 부적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호랑이띠의 육해살 방향을 알아보고 소주 개운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개운법으로 육해신께 정성을 들인다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그동안 멈춰 있거나 막혀 있던 일들이 자연스레 서서히 풀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먼저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육해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란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호랑이띠의 지지인 이내 육해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정서 방향이다. 집 중앙인 거실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되며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집안의 육해살 방향은 직계 조상님과 다른 여러 신들이 출입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래서 직계 조상님께 제사를 드릴 때와 그 방향이 다르다. 육해살 방향은 고사나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비는 방향으로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면 신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 하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육해살 방향은 개운의 핵심이 되는 곳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육해살 방향은 애군과 업이 모이는 자리로 잘못 관리하면 한이 서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하였다. 따라서 육해살 방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며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소주 한 병과 소주잔 한 개를 준비한다. 12방위이론에 따르면 술은 연살에 해당한다. 연살은 육해살과 충을 이루는 정반대의 관계로 연살은 육해살의 부정적인 기운을 소멸시키고 길하게 작용하도록 돕는다. 육해살이 들었을 때 연살을 만나면 막히던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술은 신들이 선호하는 제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탁하지 않은 맑은 술을 신들은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육해신의 한을 풀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할 때에는 무조건 맑은 소주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제 매일 아침 육해살 방향으로 정성을 담아 소주 한 잔을 따라 올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된다. 소주는 24시간을 가만히 두고 다음날 아침에 같은 방법으로 소주 한 잔을 따라 올리고 합장하여 기도하면 된다. 가족에게도 이 개운법에 대해 알리고
소주를 치우지 않도록 미리 당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도는 7일간 매일 아침에 실시하며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며 기도하도록 한다. 만약 기도 중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집중이 잘 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단, 한 번 사용한 소주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마시지 말고 화장실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좋다. 이 개운법을 실천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개운법은 정말 힘들어 출구가 없을 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방이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집에 잡기를 끌어들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이 나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좋다고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